자, 반갑습니다. 이건 또 방과후 뭐야?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듣고 싶죠? 도움내주 성적 수고 야야야, 종 어떡해. 쳤다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 반갑습니다. 방과후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학습지 2.11을 보도록 하고서요. 자, 학습지 2.11은 지난 시간에 했던 대입법, 그 다음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입법,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게 가감법인데요. 학습 목표에 나와 있듯이 두 식의 합 또는 차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또 스핑크스의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가 3개, 달이 2개가 13이고, 해가 3개, 달이 하나가 11인 상태예요. 그러면 달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건데, 좀 고민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달은 얼마죠? 네, 달은 2가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자,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보면은, 자, 지금 해 3개와 달 하나가 지금 얼마야? 10일인 상황이야. 그지? 근데 위에 이미 해 3개와 달 하나가 있죠? 그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학습지 2.10에서 했던 대입법 제일 마지막에 유연하게 푸는 그 얘기다. 그죠? 요게 11이니까, 여기가 11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2여야겠죠? 13이 되려면. 그러니까 달은 2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봐봐. 지금, 해 3개와 달 하나가 11인 상태야, 그지? 근데 위에는 뭐가 추가됐어? 그렇지, 달 하나가 추가됐지? 달 하나가 추가됐는데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13이 됐죠? 그럼 달 하나가 때문에 얼마 증가한 거야? 2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달 하나의 값이 얼마나? 2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 자, 그냥 두 식을 어떻게 해봐라? 그냥 뺀다는 얘기죠. 아까의 내용이 원리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냥 이걸 빼봐라. 그러면 해는 사라진다. 그죠? 해는 사라지고 달은 하나씩 사라져서 달이 하나 남는데 그게 2다. 이런 식으로 달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가감법. 뺀 거죠. 지금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뺀 거야. 이런 식으로도 연립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지금 위에 3해, 아래쪽에도 3해, 해가 서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빼버리면 해가 사라진다. 그죠? 요게 포인트죠. 대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가감법도 결국엔 어떠한 x, y, 지금은 해와 달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하나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식을 조작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뭐 더 사례를 살펴보면 좀 더 감이 오지 않을까 싶네. 감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빼는 거 하나 볼 거고 더하는 것도 하나 볼게요. 그거 합쳐져서 가감법이거든요. 합쳐져서 가감법이. 그래서 일단 빼는 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자, 5x 더하기 2y는 12가 있고 5x 더하기 y는 11이 있어요. 5x 똑같네? 그럼 그 둘을 빼주면,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5x끼리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둘을 빼면, 이렇게 어디다 뺄까? 여기서 뺄까? 빼면 5x는 사라지죠? 그리고 2y 빼기 y는 1y가 되고 12 빼기 11은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y는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y는 1이니까 적당한 위에 있는 아무식에 대입해서 x를 구하면 되는데, 자, y는 1을 여기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5x 더하기 1은 11이죠? 그러면 x는 2가 되겠다. 그죠? x는 2다. 아, 왜 그러냐고요? 뭐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해결해도 되고, 나는 그냥 5x랑 1을 더해서 11이 된 거니까 5x가 10인 거고, 그럼 x가 2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밑에 있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x는 2, y는 1이 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것이 바로 가감법이 되겠습니다. 살을 많이 쪘네. 어제도 느꼈는데 그 코가 왜 이렇게 커졌지? 코가 왜 이렇게 피지 짤 때가 됐나 또. 너무 코가 많이 커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튼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3x 빼기 2y는 0, 그리고 x 더하기 2y는 8,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아니라 이번에 y에 한번 주목해 볼게요. y의 개수, y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네, 서로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죠. 그죠?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다. 이 좀 고급 용어로는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다.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 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둘을 더하면 없어집니까? 빼면 없어집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둘을 그냥 더해버리면 4x 더하기 0y가 되니까 y가 사라져요. 이것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4x는 8, x는 2가 나오고, 또 x는 1을 적당히 뭐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두 번째 식을 더하는 거예요. 더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2 더하기 2y는 8이고 2y는 6, 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 y는 3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위처럼 연립방정식 해결하는 걸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두 1차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구하는 건데, 그 가감법 할 때 가가 이제 더하는 얘기,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죠. 그죠? 뭐 그런 가. 감소한다 할 때 그 감인 것 같아. 아마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뺀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다.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감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인출을 잘해야 돼.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내 판단하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판단 근거는 대입법을 쓸까 가감법을 쓸까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입법을 쓰려면 왼쪽처럼 x는 얼마 또는 y는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가감법을 쓰려면 오른쪽처럼 5x, 5x 또는 뭐 마이너스 5x 플러스 5x 이런 것처럼 x 아니면 y가 개수가 똑같거나,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똑같으면 더하거나 빼서 이제 문자를 소거시켜 줄 수 있으니까, 소거할 수 있으니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가감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1번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x 빼기 y는 3,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면 자, x를 한번 봅시다. 똑같죠? 똑같으면 어떻게 하면 사라져? 똑같은 녀석은 빼면 살살 녹죠. 그죠? 빼면 없어져요. 그래서 2x 빼기 2x를 해주면 0x니까 x는 사라지고, 자,
이제부터 또 은근히 중요한데 3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야. 야, 이것도 헷갈려 하더라. 자, 그래서 위에다 쓸까?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3y랑 마이너스 y가 있는데 둘을 빼주는 거죠. 3y 빼기 마이너스 y니까 우리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부호 반대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3y 더하기 y가 돼서 이렇게 4y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로 써서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3y 빼기 마이너스 y네? 그럼 4y네? 뭐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을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1 빼기 3입니다, 얘들아. 마이너스 1 빼기 3이에요. 그러면 마4가 되겠죠, 그죠? 4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x를 구하려면 뭐 적당히 1번식이나 2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2x 더하기 1은 3이다. 그러면 2x는 2니까 x는 1이다.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혹시 이 답이 맞나 불안하다면 내가 아까 대입해보지 않았던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안하면 두 번째까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이 맞죠? 첫 번째 자물쇠 찰칵 열렸고, 그다음 두 번째도 보면은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맞지. 이런 식으로 검산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얘기가 2.9였나? 그런 거지. 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에 주목해야겠어? 그러니까 x를 없애겠어? y를 없애겠어? 그렇지. y를 없애야겠지? y를 없애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y가 플러스 y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y가 살살 녹아요. 없어져요. 그래서 7x 더하기 0y는 21이 되죠. x는 3이 됩니다. That's right. 그리고 y를 구하려고 적당히 두 번씩에 대입해보면 9 더하기 y는 10이네요. 그러니까 y는 3이죠. 됐죠? x는 3, y는 3.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제 2번. 이제 이 주제 2가 약간 실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대놓고 그냥 x 또는 y가 똑같아. 아니면 부호만 반대. 그래서 누가 봐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쉽다. 대입법, 가감법을 바로 할 수 있는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3번 같은 경우는 곧바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앞에 먼저 작업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살펴봅시다. x를 없애려고 보니까 숫자가 아예 달라. 2랑 마이너스 1은 그지? 그리고 y를 없애려고 보니까 얘도 이상하네. 2y 랑 3y 더해봤자 빼봤자 x나 y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잉 몰라 이게 아니라 맞춰주면 돼. 똑같이.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x를 소거하는 것입니다. x를 소거하기. 뭔 소리냐? 자, 지금 우리는 x의 숫자가 지금 다르죠? 마이너스 x와 2x인데 똑같이 만들면 되지. 어떻게 하면? 기억에 얼마를 곱하면? 그래, 그냥 2를 곱해봐. 그럼 기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6이 돼요. x쪽이 어떻게 바뀌었어? 마이너스 2x로 바뀌었네? 그래서 아까 니은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써보면 2x 더하기 3y가 8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니?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렇지. 가감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빼는 거, 더하는 거. 그렇지. 더하는 거. 더하면 누가 없어진다? x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밑에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해줘야겠죠? 더해라. 그러면 2x와 마이너스 2x가 사라진다. 탁탁. 그래서 7y는 14, y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2를 여기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2x 더하기 6은 8이야. 2x는 2네, x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1, y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y는 2까지 구했어. y는 2까지 구했는데 이제 x를 구할 때 선생님은 여기 두 번째 식에 했죠. 선생님 근데 첫 번째 식에 해도 되나요?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기억식인데 원래는 얘인데 얘를 2배 해준 게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2배를 해줬다는 얘기는 숫자가 좀 커졌다는 얘기야. 숫자가 커진 녀석한테 굳이 대입을 하면 좀 계산 실수 또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원래식을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에너지 낭비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이건 사소하지만 나중에 큰 실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좀 최대한 숫자가 좀 작은 거 폭이 적은 걸로 좀 대입을 해주면 좋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를 소거하기. y를 없애야 돼. y. 자, 이제 이 녀석에서 y를 없애야 돼. 허허, y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건데. 자, 첫 번째 식에는 3을 곱하면 6y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에는 2를 곱하면 6y가 되죠.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개수에. 아까도 2로 만들어줬잖아. 지금은 하나만 움직일 수 없고 모두가 바뀌어야 해. 그지? 그러니까 위에 식에는 3y, 아니 3을 곱해서 6y, 밑에 식에는 2를 곱해서 6y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y는 9가 되고요.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4x 더하기 6y는 16이죠. 그죠? 그래서 보자. 6y가 같아졌다.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얘를 밑으로 해서 옮겨보겠습니다. 그게 위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얘기예요. y를 없애기 위해 첫 번째 식에는 3배를 해줬고 두 번째 식은 2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되죠. 왜? 6y를 없애주려고.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 빼기 4x입니다. 마이너스 7x겠죠. 그리고 y는 없어지고 는 9 빼기 16입니다. 그러면 16 빼기 9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7. 그래서 x는 1이 돼요. 그죠? 1. 그리고 y는 얼마냐 이건데 여기 파란색에 바로 대입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이라면 문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무 멀지만 그치? 근데 이제 시험이라면 아마 주변에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에 뭐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럼 대입해볼까? 여기 첫 번째 대입해볼게. 마이너스 3 더하기 6y는 9, 6y는 12, y는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풀이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여? 1번이랑 2번 중에 뭐가? 왜 그렇죠? 왜 1번이 쉬워? 숫자가 작아서? 아닌데. 왜? 그렇지. 첫 번째 풀이는 x를 소거할 때 기억식만 적당한 2를 곱했죠? 근데 풀이 2는 기억식에도 곱하고 니은식에도 곱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이 1번은 한 명만 건드렸어. 근데 풀이 2번은 둘 다 건드려야 돼. 그러면 그만큼 더 귀찮겠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이제 가간법을 쓸 때 누구를 이제 없애주지? 라는 고민을 할 때 보면 이왕이면 하나의 식만 건들 수 있다면 그쪽으로 보통 갑니다.
그쪽으로 이제 또 사례가 나오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바로 나왔네. 4번 같은 경우에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x를 없애줄 수도 있고 아니면 y를 없애줄 수도 있어요. 둘 다 한번 적어볼게. x를 없애려면 봐봐. x를 없애려면 첫 번째 식은 가만히 둬도 되잖아. 3x로 가만히 두고 더하기 7y는 2. 두 번째 식만 건들면 되겠죠? x를 몇 x로 만들어줘라? 3x로 만들어줘라. 그러려면 몇 배 해줘라? 3배를 해줘라. 그래서 3x 더하기 6y는 3이 되죠. 그죠? 요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건든다는 얘기는 두 개의 식,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릴까봐, 자 두 개의 식을 다 써줘야 돼. 근데 첫 번째 식은 얼마를 곱해줘야겠어? 첫 번째 식은 7y랑 2y니까 둘 다 몇 y로 만들면 되겠어? 그렇지, 14y로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식은 2배만 해주면 되고 아래 식은 7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2배 하면 6x 더하기 14y는 4. 그리고 아래는 이제 7x 더하기 14y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x는 마3이 되죠. 그래서 x는 3이고 이걸 여기 넣으면 숫자 너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여기 처음에 있던 두 번째 식에 대입해보면 3 더하기 2y는 1이 와요. 그래서 2y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요것이 이제 빨간색 풀이로, 아니 두 식 다 건드린 풀이거든. 근데 이 풀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식도 2배를 해줬고 두 번째 식도 7배를 해줬기 때문에 계산량이 그래도 조금 더 귀찮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풀지 않고 위에 있는 대로 갑니다. 하나만 건드렸죠? 그래서 하나만 건드렸고, 자 이제 밑에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답만 맞는지 또 확인해보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뺀다 이거죠. 빼면 3x끼리 없어지고 7y 빼기 6y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바로 나왔죠, y가. 그죠? 그리고 적당히 여기서 x를 구하면 x 빼기 2는 1, 그래서 x는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을 또 가간법 푸는데, 자 마찬가지야. x를 소거할래, y를 소거할래. 다르게 말하면 5x, 3x를 15x로 만들어줄래, 아니면 2y랑 4y를 4y로 만들어줄래. 다시 5x랑 3x를 15x로 만들려면 둘 다 바뀌어야 되는데 2y, 4y를 y로 만드는 거는 y 한쪽만 바뀌면 되죠. 2y 쪽만. 그래서 보통 오케이, y를 없애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y를 없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얼마를 곱해주자? 2를 곱해주는 거죠. 전체. 비수학적인 표현이지만 항상 이렇게 내가 그냥 이해를 돋보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이 10x 더하기 4y는 32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아래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3x 더하기 4y는 11입니다. 그래서 둘은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x 빼기 3x니까 7x는 21이 되죠. 그냥? x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y를 구해보죠. 9 더하기 4y는 11. 그럼 4y는 2네. y는 2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감법, 대입법 누구를 써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감법을 쓰고자 한다면 x를 적당히 바꿔서 몇 배 해줘서 없애거나 y를 적당히 몇 배 해줘서 없애는 방향인데 그 안에서 x를 바꾸는 게 나을지 y를 바꾸는 게 나을지도 고민해야 돼. 근데 지금 5번, 4번처럼 이왕이면 하나만 곱하는 식이 좀 더 쉬운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걸 좀 권장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얘기는 좀 어느 정도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면 좀 조금이라도 빨리 습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감 뭔가네 갑자기. 6번은 보면 이제는 진짜 레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상황이야. 2x와 3x죠? 그럼 둘을 6x로 만들어줘야 돼. 아니면 3y와 4y가 있는데 둘을 12y로 만들어줘야 돼. 이제는 어쨌든 둘 다 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 그냥 너가 편한 숫자. 보통은 작은 걸 고르거나 플러스만 있는 걸 좀 고르는 편인데 나는 뭐 그건 취향 차이. 그래서 자, 둘 다 6x로 만들어 볼게요. 6x. 그러니까 둘 다 6x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첫 번째 식에는 얼마를 곱하고 3. 두 번째 식에는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6x 더하기 9 검정색으로 더하기 6x 더하기 9y는 39.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두 배를 해주면 6x 더하기 8y는 36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6x야 6x야 사라져라 빼기. 그러면 y는 3이에요. 그죠? y가 3이니까 x를 구해보면 뭐 첫 번째 식에 해도 되고 두 번째 식에 해도 되고 뭐 3x 더하기 12는 18이야. 그러면 얘가 6이죠? 그러니까 x는 2다. 그죠? 끝. 그래서 답은 2,3이다. 그죠? 요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대입법과 가감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건 무조건 가감법이야. 이건 무조건 대입법이야. 하는 건 정말 쉬운 예제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물론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근데 꼭 대입법이냐 가감법이냐라기보다는 핵심은 뭐냐면 진짜 핵심은 숨은 핵심은 속어야. 속어. 핵심은 x 또는 y 문자 하나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식을 조작한다는 게 근본적인 원동력이거든. 그러니까 또 꼭 대입법, 가감법이라는 그런 두 개의 틀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내가 대입법 할 때 좀 유연하게 해줬던 것처럼 어쨌든 x랑 y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규칙은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공 주고 그냥 동네 축구, 개판 축구 하라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지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찍을지 잘 고민이네. 안 찍을래. 숙제랑 실전 문제는 다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감사합니다.